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의 돌싱 여성이에요. 이혼한 건 6개월쯤 됐는데요. 결혼 생활도 길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하고 4년이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그 사람에 대해 모르는 점이 있더라고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는 게 딱 맞는 거 있죠. 옛날부터 전해져오는 말들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돈에 대해서는 무섭도록 깐깐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부터도 자기네가 돈을 더 쓸까봐 어찌나 신경을 썼는지 몰라요. 예, 집을 네가 살던 데에서 한다고 해서 가전제품이니 가구니 그런 거 우리 명의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지? 집이야 원래 있던 거니 돈 들어간 거 아닌 거고 앞으로 같이 쓸 물건들은 둘이 똑같이 돈을 내는 게 맞지 않겠니? 니들 결혼에 들어가는 것도 꼭 반반씩 해야 한다. 신혼여행 비용도 마찬가지야.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없어. 결혼하기 전부터 너무 따지시는 시어머니가 피곤하기도 했지만 돈 문제는 깔끔해서 나쁠 거 없다고 좋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시어머니 말이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예, 집 말이야. 그거 우리 명우랑 공동명의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니들 말 그대로 부부야. 부부가 뭐야? 일심동체 아니겠어? 뭐든 다 같이 소유하고 함께하는 게 부부지. 어머니, 근데 이 집은 제가 대학 때부터 주식 투자해서 모은 거에 대출 받아서 산 거고 전세 몇 번 주고 이제 제 집 된 거예요. 솔직히 이 집 사는데 명우 씨가 보탠 건 없어서 이건 같이 소유하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투자를 잘 하시는 아빠를 보며 자라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잘 사고 내 재산을 불릴지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 때 우연히 시작한 주식 때문에 주식 공부도 했고요. 그러다가 경매로 나온 집을 싸게 살 수 있었고 대출을 갚는 동안 쓰고 싶은 거 안 쓰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남편이 그 집을 위해 저한테 단 한 번 도움 준 적이 없는데도 결혼했다고 무조건 공동명의로 하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죠. 시어머니는 집 문제는 어떻게 말을 해도 통하지 않으니 눈을 치켜뜨고 저를 보긴 했지만 반박은 못했어요. 제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잖아요. 대신에 사사건건 다른 문제들을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넌 나 해외여행은 언제 보내줄 거니? 내 친구들 보면 며느리들이 돈 없어도 자기 용돈 아껴서 시어머니 여행 보내주고 그러더라. 넌 어떻게 있는 집에서 컸다는 애가 그렇게 짠순이니? 너는 니네 타고 다니는 차만 차고 내 차는 아무거나 타도 된다니? 나도 앞으로 한 10년은 더 운전할 텐데 늙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좀 봐라. 누가 보면 진짜 자식도 없이 불쌍하게 혼자 사는 노인네인 줄 알 거야. 이건 곧 네 망신인 거야. 그러니까 차 좀 바꿔다오. 이토록 요구하는 게 많은 시어머니는 정작 저 결혼할 때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제대로 된 선물 하나 해준 적이 없었어요. 시댁은 그야말로 평범한 집이었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많이 까먹어서 지금 시어머니가 사는 집도 전세였거든요. 그러니 시댁에 뭘 바랄 수 있는 것도 없었죠. 저희는 아빠가 작지만 탄탄한 투자회사를 운영하셔서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도 없었고 부모님도 윤택하게 지내셨어요. 저희 친정이 먹고 살만하다는 건 시댁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결혼 전에는 혼수 준비든 뭐든 무조건 반반으로 하자고 지나칠 정도로 깔끔을 떠는 시어머니를 보며 친정에 기대려고 하지는 않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사람이 숨기고 있던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사실 친정에서는 제 결혼을 그다지 반기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와 언니 그리고 저 세 식구거든요. 아빠는 특히 걱정이 많으셨죠. 내가 볼 때 박서방이 뭔가 열심히 할 사람으로 보이지를 않아. 요즘이야 남녀 구별 없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일 잘하면 먹고 산다지만 결혼이라는 게 한쪽 능력으로 너무 기울면 잘 되지를 않더라. 언니도 옆에서 아빠 말을 거들었어요. 나는 네가 학벌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닌데 꼭 명우랑 오래 사귀었다고 결혼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라 솔직히 네가 너무 아까워. 언니, 근데 우리 4년이나 사귀었잖아. 이 정도 사귀고도 헤어지지 않는 거 보면
이게 인연 아니겠어? 원래 진짜 인연은 옆에 있는 거라고 하잖아. 자꾸 딴 데서 찾는 거 아니라고 다들 그러더라고. 명우 씨 괜찮은 사람이니까 우리 잘 살 거야. 내가 결혼할 사람만 있었어도 네가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괜히 내가 미안하네. 그런 거 아니야. 나 명우 씨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하는 거야. 사실 아빠는 심장이 안 좋으셔서 몇 년 전 한번 쓰러지셨고 그때 수술을 받았지만 그다지 상태가 좋으신 건 아니었어요. 아빠가 크게 내색은 하지 않으셨지만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농담으로 사위의 한 명이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던 얘기를 들었어요. 꼭 그 말 때문에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건 아니었지만 아주 영향을 받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언니도 저한테 미안하게 생각했지만 저는 정말 괜찮았어요. 제 남편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좋은 사람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요. 하지만 아빠와 언니가 예상했던 것보다 제 혼수도 많이 못 받고 그 흔한 예물 세트도 받지 못하자 저를 말리기도 했죠. 언니가 시어머니와 한복 때문에 만났을 때 불편한 기색을 비쳤는지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급하게 저더러 재래시장에 있는 금은방 가게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예물 세트 하나를 받을 수 있었고요. 언니랑 아버지께 말씀 잘 드려라. 우리가 돈이 넘쳐나면 더 좋은 것도 해주지. 왜 안 그러겠니? 아무튼 너 아끼는 마음은 그분들 못지않다고 꼭 얘기해야 한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저희 아빠와 언니를 안심시키려고 했던 수법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아빠 건강에 대해 꼬치꼬치 캠 꺼냈어요. 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시니? 그래도 관리만 잘하면 별 문제 없다고 하잖아. 네, 그래도 아빠 몸이 원래 건강한 편이 아니고 선천적인 것도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병원도 정기적으로 다니시면서 관리 잘하고 계시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그렇구나. 네 언니도 많이 힘들겠다. 넌 결혼했고 혼자서 아버지 돌보면서 일도 하려면 부담스럽겠어. 그 회사 일은 언니가 전적으로 들어서서 하고 있는 거야? 언니가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건 맞는데요. 다른 이사님도 계시니까요. 회사라는 게 한 사람이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 너희 언니 힘들 것 같으면 너라도 회사 들어가는 게 좋을 거다. 그런 건 서로 도와야지. 라며 저한테도 아빠 회사 일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빠를 생각해줘서 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어요. 결혼 초부터 친정일로 신경 쓰이게 해드리는 게 죄송했고 저희 가족을 생각해 주시는 게 감사해서 갈 때마다 항상 백화점에서 과일도 사가고 굴비나 한우 같은 것들도 많이 선물했죠. 아빠는 제가 결혼하고 석 달까지 정도는 계속 괜찮은 상태를 유지하셨고 전보다 더 활동도 많이 하셔서 조금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 오는 날 어떻게 혼자 밖에 나가셨다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집에 오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아빠는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결국 폐렴 판정을 받으셨죠. 폐렴은 병원에 며칠 입원해서 낫기는 했는데 그 일을 기점으로 아빠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고 심장도 덩달아 안 좋아졌어요. 결국 폐렴이 완치되어 퇴원하셨던 아빠는 일주일 후에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고 저와 언니는 담당 의사로부터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아빠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는지 그때부터 자꾸 변호사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빠가 주변 정리를 하려는 게 보여서 저는 너무 심란했어요. 아빠, 왜 자꾸 병원으로 변호사를 부르고 그래? 퇴원해서 만나면 되잖아. 여기서는 그냥 푹 쉬기만 해. 왜? 여기 변호사 오는 게 싫으냐? 그래도 아빠가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아빠가 자꾸 곧 어디 가버릴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아빠, 아직 더 살아야지. 손주도 보고 나랑 언니랑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그러게, 너무 바쁘게 살아서 온 가족이 함께 해외로 여행 가본 적이 없네.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바쁘게만 살았나 모르겠다. 라며 힘없이 말씀하시는 아빠를 보니 너무나 속상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얼마 후 중환자실로 옮겨주셨고 저와 언니는 내키지 않아도 아버지 돌아가실 날을 바라보고 이런저런 준비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심란하고 경험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네 아버지 재산이 정확히 다 얼마니? 글쎄요, 저도 잘은. 근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 아니, 사돈께서 안 좋으실 것 같은데 너나 언니 사이에 재산 분쟁 같은 게 있으면 어쩌나 해서 그냥 궁금했는데 됐다, 잊어버려라 라며 얼버무리고 넘어가는데 아마 제 표정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 눈치를 보느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후에는 남편도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있잖아, 땡땡동에 명품샵 있는 건물도 장인어른 거 맞지? 장인어른이 투자회사 하셔서 좀 여유는 있으시려니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재력 가셨어. 저번에 차영도 그러더라고. 자기도 아빠 재산을 숫자로 계산해 본 적은 없다고. 그 건물 말고도 부동산이 더 있다며? 그건 어디야? 그것도 서울에 있는 건물이야? 지금 이런 상황에 그런 게 그렇게나 궁금해? 남은 아빠가 돌아가실 것 같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할 말이냐고. 궁금하다기보다 성의 네 말대로 힘드실 것 같으니 재산 분할 같은 건 어찌되나 미리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그래. 그건 명우 씨가 알아둘 일 아니지. 재산을 받아도 나랑 언니가 받는 건데 왜 그것까지 신경 써? 됐으니까 더는 물어보지 마. 화났어. 나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 라며 남편은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그래도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규모는 알아두는 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보다 나을 거야. 장인어른 정신 좀 돌아오시면 이야기를 해봐. 응?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아까도 말했지만 신경 쓰지 마. 아빠가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에 시어머니가 재산을 물어보는 것도 불쾌했는데 남편까지 저러니 참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인 걸 모르는 시어머니는 다음날 또 저한테 전화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마음에서 보내드릴 준비는 된 거지? 그러면 변호사한테라도 알아봐서 네 몫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아둬라. 네 언니한테 조금이라도 더 가고 그러면 안 된다. 요즘은 자식 간에 큰애 작은애가 어디 있니? 다 공평하게 받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 어머니, 저희 아빠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이러시니까 꼭 저희 아빠 재산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 보여요. 정말 그러세요? 저랑 언니가 아빠 재산을 어떻게 나누든 그건 이미 아빠가 정하셨을 테니 저는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더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예, 나는 너 생각해서 한 말인데 네 태도가 참 그렇다. 네가 지금 아무리 마음이 안 좋아도 그렇지 이게 시애미한테 할 소리냐? 나 참 별일을 다 보겠구나. 남 좋은 일 해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무한 당해보기도 처음이다. 너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밖에 없지 않니? 우리가 네 가족이라고.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굴어? 나훈 참. 하며 전화를 탁 끊는데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빠가 돌아가실까봐 애가 타는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뭐가 저를 생각한다는 건지 정말 어이없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신뢰심에 의심이 생겼어요.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아빠 면회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항상 병원 주변에 있었고 시시각각으로 아빠 상태를 듣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셔서는 오만대에 가서 별걸 다 샀더라고요. 게다가 그걸로 막 풀리기 시작한 해외여행 항공권까지 샀고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런 걸 일일이 따지고 싸울 여력도 없었어요. 대신 병원 앞에 온 남편한테 한마디 하긴 했죠. 그런데 남편의 태도도 정말 가관이었어요. 성희야, 엄마가 건강해서 그렇게 돈 쓰고 다니는 것도 감사하지 않아? 장인어른 봐봐. 저렇게 대신이 돈이 쌓여 있어도 한 푼 쓰지 못하잖아. 너도 장인어른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속상하잖아. 나중에 우리 엄마 아프거나 몸져 누워있을 때 후회하지 마. 이것도 다 기운 있으니까 나가셔서 돈도 쓰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 명우 씨 카드로 해야지. 왜 내 카드로 그러는 건데? 안 그래도 아빠 병원비에 이것저것 신경 쓸 거 많은데 굳이 내 카드를 달라고 하셔서 저러고 다니시는 게 내 생각해 주시는 건가? 명우 씨, 엄마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면 명우 씨 카드 드려. 전에 그러시는데
차도 바꾸고 싶다고 하시더라. 차도 바꿔드리고. 야, 솔직히 엄마가 그 나이에 차가 참 그렇잖아. 나도 너만큼 능력되면 벌써 바꿔주고도 남았어. 엄마가 그런 말씀 하셨으면 바로 바꿔드리지. 여태 뭐 했어? 훅힌다. 그러는 명호 씨는 우리 아빠한테 뭘 해줬는데? 결혼 전에는 우리 아빠한테 엄청 잘할 것처럼 말했잖아. 명호 씨 지금 말하는 거 보면 말이야. 내 돈 우리 아빠 돈 쓰는 거 되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뭐 내가 아주 그 집 ATM 기기 된 것 같다고. 이러려고 한 결혼이 아닌데 진짜 확 이혼해버릴까 봐. 라며 성질을 버럭내자 남편은 아차 싶었는지 입을 딱 다물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도 더 이상 제 카드도 쓰지 않았고 재산 어쩌고 하는 말도 제 앞에서는 꺼내지 않았고요. 저와 언니는 어떻게든 아빠가 다시 일반 병실로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 피말리는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희의 바람과는 다르게 아빠는 얼마 후 돌아가시고 말았죠. 그래도 마지막에 저와 언니가 함께 중환자실에 들어가 아빠 숨을 거두는 순간을 본 게 위안이 되긴 해요. 아빠가 마지막 가시는 걸 보지 못했으면 큰 한이 됐을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고서 아빠 혼자 저와 언니를 위해 많은 걸 희생하셨던 걸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나왔어요. 언니 역시 마찬가지 심정이었기에 저와 언니는 서로 부둥켜 안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물론 변호사와 회사 이사님이 저와 언니를 많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이제 이 세상의 피부치가 딱 언니와 저 둘뿐이라는 사실이 문득문득 제 마음을 많이 무겁게 하더라고요. 저와 언니는 아빠의 유언대로 재산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아파트 한 채를 제 앞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아파트 아빠가 네 노후가 걱정돼서 주신 거야. 나야 아빠 회사에서 일도 하고 너보다 더 모아놓은 것도 많잖아. 너 결혼하고 나서 걱정이 많이 되셨나 보더라고. 언니,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언니야말로 결혼도 해야 하고 돈 쓸 때 많은데 언니 이거 우리 반반씩 하든가 다른 것처럼 공동명의로 해놓자. 나 이거 내가 혼자 받아놓고는 불편하고 미안해서 못 살 것 같아. 저는 계속 고집을 부렸고 언니는 그럼 좀 더 생각해보자며 집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늘 귀를 쫑긋 세우고 제 재산분할 문제를 다 듣고 있던 남편이 간섭을 하더라고요. 저기 얘기 들어보니까 장인어른이 너한테 준 아파트를 처형하고 공동명의로 하려는 거 정말이야? 언니가 아무리 아빠 회사 물려받는다고 해도 받을 건 공평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언니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앞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 앞날에는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네 앞으로 해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 성혜 너는 왜 그리 욕심이 없냐? 자매지간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에는 남남이야. 나중에 그 아파트나 다른 재산 때문에 싸움 날 수도 있어. 그냥 장인어른 유지대로 성이 네 걸로 해. 아빠 뜻을 거스르는 것도 아니고 언니와 더 잘 지내려고 그러는 거야. 명호 씨는 나랑 언니가 그 아파트 하나 때문에 의의가 상할 사이로 보여? 그것보다 왜 자꾸 명호 씨가 우리 아빠 유산 문제에 나서라고 해? 이건 나랑 언니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니. 우리야말로 평생 함께할 부부잖아. 그렇게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건 좀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해? 나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네 옆에서 처형보다 더 상주처럼 애썼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빠져라. 그게 할 소리야?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희 집 재산에 간섭하려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도 옆에서 한 소리 해댔어요. 얘, 너 아파트 받는 거 네 언니랑 공동명의 한다며? 그러는 거 아니다. 네 아버지 뜻대로 해야지. 그러다가 언니랑 사이라도 안 좋아져 봐. 그 아파트라도 확실히 네 거가 돼야지. 형제끼리 의의가 왜 상하니? 지금은 너랑 네 언니가 죽고 못 살 것 같아도 네 언니도 결혼해봐라. 자기 가정 생기면 마음 달라져. 그때도 언니가 너랑 아파트 공동명의 했다고 좋아라 하겠어? 저희 언니가 저보다 돈 많으면 많았지 그것 가지고 이상할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 왜 너보다 돈이 많은 언니랑 그 아파트를 나누려고 하니? 너 진짜 이상하다. 저는 아빠의 체온이 넘은 걸 언니랑 좀 더 오래 함께하고 싶은 건데 그런 제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받을 재산을 자기들 것처럼 왈가왈부하는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점점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명우 씨한테도 말했지만 이 문제는 저랑 언니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저랑 언니 아파트 하나 갖고 문제 안 생기니 걱정 마세요. 너 지금이라도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다. 네 몫은 네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만 말하마. 그렇게 그날 이야기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도 더는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얼굴 붉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뒤로도 변호사랑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통화를 엿듣기도 했고 제가 얼마나 받는지 일일이 확인하려고 들었어요. 명우 씨, 나는 지금 이 재산 갖게 된 것보다 아빠 돌아가시게 더 슬픈데 명우 씨는 너무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게 보여. 나처럼 슬퍼할 수는 없겠지만 티를 좀 내지 말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남편은 갈수록 더하면 더했지 전혀 수그러지지 않았어요. 내가 그러지 않길 바라면 네가 먼저 알아서 잘하면 되잖아. 엄마 차 바꿔드리자.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이런 말 하는 걸로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살아계신 눈앞에 어머니한테 잘하는 게 장인 어른도 바라시는 일 아니겠어? 내가 남편으로서 이 정도 말도 못하고 살아야겠냐? 아니 그러니까 아빠 재산 물려받았으니 이제 알아서 돈 써달라 그 소리인 거야? 아니 돈 있는 며느리가 있는데 그 정도 바라지도 못해? 그런 우리 엄마가 이상한 거야? 솔직히 당신 재산 받는 거 계산해보면 25억도 더 되더라. 그 정도면 우리 집안 일으킬 수 있게 든든한 백이 돼줄 수 있잖아. 이제 우리 엄마가 성인이 부모인 거야. 자꾸 똑같은 말 하는데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게 장인어른도 기뻐하실 일인 거야. 이제 보니까 명우씨, 내 돈으로 효도하고 생색내겠다는 거네? 이거 명우씨 돈 아니야. 아빠가 평생 고생하신 거 나한테 물려주신 거고 나도 이 돈 함부로 쓸 생각 절대 없어. 남편과 저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돈 문제로 싸우게 됐고 그 외에는 말도 잘 하지 않게 됐어요. 물론 싸움이 심해질 것 같으면 남편은 입을 다물고 제 눈치를 살피며 미안하다고 했고 너무 화만 내지 말고 자기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며 달래곤 했는데 그건 제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저를 어떻게든 고아 삶으려던 계산속이어서 너무 기분 나빴어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곳은 시댁이 있는 동네도 아니었고 저희 집 근처도 아니었어요. 요즘 꽤 뜨는 곳이었는데 부동산 값이 나날이 오르고 있는 동네였죠. 여기 네가 와봐야겠다. 내가 문자로 주소 보낼 테니까 늦지 않게 와라. 여기 사람들도 퇴근 시간이 있지 않니? 회사에는 얘기하고 좀 일찍 나올 수 있지? 맨날 있는 일 아니니까 오늘은 꼭 제 시간에 와라. 이렇게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제가 주소를 검색해보니 그 건물에 여러 가게가 있었는데 그중 눈에 띄는 게 부동산이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저를 부동산으로 부른 것 같았고 저는 그다지 좋은 예감이 들지는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 주소가 찍힌 건물 앞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부동산에서 나와 저한테 손짓을 하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은 제가 들어가자 아주 반가워하며 호들갑스럽게 저를 맞이하고는 커피부터 내주더라고요. 저녁이라 커피는 됐고요. 대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 왜 여기서 보자고 하셨어요? 라며 어머니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예, 여기가 지금 잘 나가는 동네 중에 유일하게 새 잘 나오고 계속 오르고 있는 거 너도 알지? 그런데 여기 진짜 좋은 상가 자리가 나왔다는 거야. 내 친구가 소개한 부동산 사장님인데 이거 진짜 그 친구만 믿고 나한테 그 상가 얼른 잡으라고 연락해 주셨다. 이거 진짜 우리가 운이 트이려나 보다. 시어머니가 입에 침이 마를 새도 없이 너스레를 떨고 나니 이번에는 부동산 사장이 저한테 친한 척 말을 하더라고요. 아우 며느리가 아주 통이 크셔. 언제고 좋은 상가가 있으면 시어머니 사드린다고 했다면서요.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어찌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세상에 무슨 복으로 이렇게 능력 있는 며느리를 얻으셨대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을 굳히고 정색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고요. 상가는 살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아니, 김 여사님 말로는 2달 전부터 상가 알아보고 계시다고 했다던데 며느리하고 얘기가 안 됐던 거였어요. 사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더라고요.
2달 전이면 저희 아빠가 생사를 헤매고 있을 때인데 그때 벌써 제가 받을 유산으로 자기네 상가 매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속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시어머니는 제 속도 모르고 저를 달래듯이 말했어요. 예, 그 상가 5억이면 산다. 그 자리가 완전 노른자야, 노른자. 그냥 새가 들어오는 데라고. 네가 받은 돈에서 별로 안 되는데 그 돈 못 쓰니? 아니 얘가 진짜 돈이 많거든요. 이 정도 상가는 얘한테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아, 내가 진짜 친구한테 일찍 말해두기를 너무 잘했네. 이렇게 딱 제때 매물이 나왔으니 말이에요. 그럼 며느리께서 오늘 계약금 넣어주고 가시는 거죠? 라며 부동산 사장이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저는 부동산 사장과 시어머니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 상가 사고 싶으면 어머니가 사세요. 어머니 돈으로요. 집 전세를 빼든 어디서 빌리든 해서 사시라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표정이 싹 변했고 부동산 사장은 눈치만 봤어요. 혹시 오늘 계약 못 하셔도 제가 며칠은 기다릴 수 있으니까 며느리하고 상의하시고 다시 오셔도 돼요. 부동산 사장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놀라서 저를 쫓아왔지만 저는 혼자 차를 타고 와버렸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덜덜 떨릴 지경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뒤를 이어 곧장 집에 찾아와서 난리를 쳤어요. 너 어떻게 남 앞에서 내 위신을 그런 식으로 깎아먹니? 나를 그렇게 망신줘도 되는 거야? 내가 네 시어머니야. 어디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남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만들어. 됐으니까 상가 살 돈이나 내놓거라. 우리는 어차피 한 배를 타고 가는 가족이야. 그 상가 나중에 결국 다시 너한테 다 돌아간다. 나한테 다른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호 하나인데 너는 내 깊은 속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무안을 줄 수 있어? 그건 어머니 생각이고요. 저는 상가를 살 마음이 전혀 없어요. 게다가 저희 아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상가 알아보고 계셨다니 저야말로 배신감에 어쩔 줄 모르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뜨끔한 표정을 지었지만 끝까지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일까지 다시 생각해봐라. 그때는 부동산 사장 앞에서 신뢰 많았다고 정중히 사죄도 드리고. 시어머니가 가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왔고 남편도 저한테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정혜 너 오늘 부동산에서 엄마 곤란하게 했다며? 너는 진짜 왜 그러냐? 그런 자리에서 어머니 체면을 구겨놓으면 어떡해. 내가 말했지. 이제 우리 엄마가 네 부모인 거라고. 돈 생겼는데 그 정도 효도도 못해? 그게 무슨 효도야. 효도하고 싶으면 명호 씨가 돈 벌어서 명호 씨 돈으로 상가 사들여. 그러면 되겠네. 야, 나도 너처럼 운 좋게 돈 많은 아빠 밑에서 태어났으면 이러고 있겠냐? 그랬으면 나도 엄마한테 효도하며 살았어. 지금 돈 많은 아빠 못 만나서 엄마한테 효도 못한다는 거 그런 말이야? 그거 다 핑계지.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왜 못해? 왜 네가 하고 싶은 효도를 나한테 떠넘겨? 내가 언제 그런 상가를 사드리겠다고 했냐고. 그리고 나서 저는 방으로 들어가 커다란 여행용 가방에 남편 짐을 아무렇게나 집어넣었어요. 그걸 본 남편은 당황해서 저를 잡고 이러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짐을 쌌어요.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나더러 나가라 이런 거야? 이까진 일로 나보고 나가라고? 그게 말이 돼? 그냥 나가는 거 아니고 이혼하는 거야 이혼. 나 박명호 너하고 이혼할 거라고 이 인간아. 아니 내가 뭐 그리 잘못했다고 이혼을 한다고 해. 돈이 많이 굴러들어왔는데 그 돈으로 우리 엄마 차랑 상가 하나도 못 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거 말이 된다고 해줄 여자 찾아.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우리 아빠 돌아가실까봐 나랑 언니가 그렇게 애달아하고 슬퍼할 때 내 카드로 호의호식 다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상가까지 미리 알아보고 다니고 여행 간다고 항공권을 끝이 안 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 가족이야? 내 친아빠 죽음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데. 나 이혼 못해. 난 절대 못하니까 어디는 해볼 테면 혼자 해봐. 너 부인 재산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강요하는 게 이혼 사유 안 될 것 같아?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내 돈이 네 돈이 되니? 우리한테 그럴 정도의 의리라도 있나? 너는 우리 집에 눈꽃만큼도 의리가 없는데 내가 왜? 세상에 남의 아빠 죽음을 자기네 집 재산 불리는 기회로 이용하는 그런 인간들하고 어떻게 살아? 난 못 사니까 당장 나가. 저는 가방을 집 밖으로 던져 내놓았고 남편을 떠밀어 밖으로 쫓아낸 뒤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렸고요. 남편은 배를 눌러대고 문을 쾅쾅 두드리다가 앞집에서 나와 항의하자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더군요. 저는 다음날 바로 이혼 소송을 제일 잘한다는 변호사를 알아봤고 시어머니는 계속 저한테 문자와 전화를 해대며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저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말 같지 않은 말만 해대더군요. 남편 역시 이혼이 능사가 아니라며 이혼하고 나도 저한테 좋은 일 없을 거라는 말을 했고요. 하지만 제가 꼼짝도 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자 시어머니는 마치 져주는 것처럼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 상가는 됐다. 그러니 이제 그만 시위해라. 할 만큼 했잖니? 네 고집을 누가 당하겠어.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왔고 그 문자도 싹 다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혼 소장을 받아든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기들 앞에 닥친 현실을 직시했는지 이제는 저한테 잘못했다고 다시 생각해달라는 문자를 보내더군요. 한 번은 어쩌다 시어머니랑 통화가 됐는데 아주 우는 척 구슬픈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나는 상가 하나쯤이야 네가 넓은 마음으로 사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조차 내 욕심이었고 나의 짧은 소견이었던 것 같네. 미안하다. 마음 풀고 다시 명호 받아들여. 니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혼이야. 이혼이라는 거 둘 다에게 굉장한 상처가 되는 일이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힘든 일 겪으려고 그러니? 이러지 말고 우리 말로 풀자꾸나. 네, 돌아가신 우리 아빠가 아마 이 꼴을 봤으면 당장 이혼하라고 소리치셨을 거예요. 아마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와서 당신네들하고 나 갈라놨을 거라고요. 제가 힘든 일 당한 걸 알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 성격에 저랑 명우 씨 입장 반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언니가 그 집 돈으로 상가 사겠다고 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계속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성희야, 내 말에 그렇게까지 상심한 줄 정말 몰랐어. 우리 그동안 사귄 시간이 얼만데 이렇게 끝나. 이건 아니지.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제발 부탁이야. 네가 이러는 건 내가 정말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 아빠 돈 때문이지. 넌 나한테 다 들켰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질척거려. 6개월 후 저는 이혼 소송에서 이겼고 저와 남편은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어요. 정말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 것 때문에 위자료도 받았죠. 저한테 돈 물어주고 미치려고 하더니 웬만하면 전화했을 텐데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네요. 잘못 연락했다가 또 그걸로 벌금을 물거나 돈 들어갈 일이 생길까봐 벌벌 떠는 게 눈에 선하네요. 제가 이혼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두 사람의 돈 내놓으라는 등살에 시달렸을 거예요. 제가 사람을 잘못 보고 결혼까지 감행했으니 이혼녀가 된 것도 제가 책임져야 할 제 인생이고요. 그럼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